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과, 마이너 중에 안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과는 크게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앞쪽, 안면부, 그 다음에 이제 뒤쪽, 후면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앞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여기 앞에 있는 각막, 여기 각막이나 아니면 여기 공막 위에 덮고 있는 결막, 요렇게 요 두 가지의 염증이 발생하는 각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수가 여기서 만들어지죠.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배출되는데 요 방수 배출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녹내장, 그 다음에 이제 수정태에 혼탁이 발생하는 이제 백내장 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다음 시간은 뒤쪽은 특히 이제 망막을 말씀드린다는 거겠죠. 망막에 여기 딱 황반에 나이가 들어서 변성이 발생하는 나이 관련 황반 변성. 그 다음에 약간 요 그림처럼 이렇게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망막 박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혈관이 들어오는 여기 혈관 쪽에 어클루전이 발생하는 센트럴 레티날 아테리 어클루전, 망막 동맥 폐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미세혈관들 샥 가다가 이러한 미세혈관들의 뭐 출혈이나 허혈이 발생하는 당뇨병성 망막증. 이렇게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결막염이랑 녹내장, 백내장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결막염이고요. 위쪽은 약간 결막염, 아래쪽은 각막 궤양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숫자, 노란색 숫자가 출제 빈도니까 그걸 보시고 중요성을 조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세균 결막염은 이제 세균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화농성 분비물이 있겠죠. 그래서 주로 S. 아우레우스에 의한 감염이고요. 주요 증상으로는 화농성 분비물과 이러한 화농성 분비물로 인한 눈곱 증가, 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여기 0으로 적혔죠? 시험에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화농성 분비물이 특징적이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유행 각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임종편에서는 종종 나오는데요. 일단 아데노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딴 것부터 할까요, 일단? 증상 같은 경우에는 결막이랑 각막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눈물, 그리고 충혈, 눈에 피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림프구잖아요. 바이러스니까. 림프구성 염증으로 인해서 여포 비대와 눈 표면에 약간 알갱이처럼 오돌토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포 비대나 아니면은 가성막 이런 거는 주로 세균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화농성 삼출물이 분비되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액성 물 같은 분비물이 쫙 퍼지면서 거기와 같이 뭐 케라틴이나 섬유질들이 같이 분비되면서 그게 눈의 가성막 같은 걸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이 있고요. 주로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데노바이러스의 핵심 특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 그래서 보통은 뭐 주변에 부인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주변 가족이 몇 주 전부터 그러더만 오늘부터 나도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염되었다라는 걸 티를 팍팍 내줍니다. 그러면 유행 각결막염인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항생제겠죠.
자, 그 다음에 유행 각결막염은 사실 딱히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증 치료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암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몇몇 질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너기도 하고 그래서 진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번이나 출제된 알레르기 결막염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해 보세요. 알레르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증상은 가려움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심한 가려움을 호소한다. 그래서 가려워? 그러면은 알레르기 결막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물도 여기는 이제 화농성 분비물, 여기는 이제 림프구성 분비물로 해서 뭐 가성막도 만들고 이렇죠.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맑은 분비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심한 가려움이 중요하다. 막 가렵다 이러면 머릿속으로 알레르기 결막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레르기 결막염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고 그 종류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절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봄철. 계절성. 이 뒤에는 알레르기 결막염입니다. 봄철, 각결막. 다음에 거대 유두 결막염. 요렇게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심한 가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이 3개 중에 하나겠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뭔진 모르겠지만 알레르기 결막염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레르기 결막염의 가장 큰 그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데요. 자, 밑에 보시는 요거 있죠? 요거 우리가 이게 눈이고 눈 윗꺼풀이에요. 윗꺼풀을 이렇게 까 뒤집었을 때 밑에 요렇게 엄청나게 거대해지게 막 부어오른 거 요런 게 보이실 겁니다. 요걸 우리가 윗 눈꺼풀 거대 유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 유두가 없으면 계절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가려워. 알레르기다. 근데 거대 유두가 없어. 계절성 알레르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대 유두가 있어. 그러면은 요 둘 중 하나거든요. 봄철이나 거대 유두. 자, 봄철 각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아니면은 이른 여름에 주로 호발한다. 재발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거대 유두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물리적으로 계속 긁히면서 자극이 생겨서 이게 이제 염증성 알레르기성 그 염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물리적 자극을 주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콘택트 렌즈죠. 그래서 내가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거대 유두 결막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4번이 출제됐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순서를 말하면 1번 심한 가려움을 확인하고 심한 가려움을 확인해서 이게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 거대 유두를 확인해서 요게 없으면 계절성인 거예요. 거대 유두가 있으면 요거 둘 중 하나인데요. 봄이나 이른 여름에 재발로 호발한다. 올해도 봄, 여름, 내년에도 봄, 여름 요런 식이다. 그러면은 봄철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은 이제 거대 유두 결막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4개 총 4문제였잖아요. 요거 2문제, 요거 1문제씩 요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각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각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눈을 딱 정확히 딱 봤을 때 여기가 각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각막이고
여기가 이제 공막인데 이 공막을 덮고 있는 얇은 막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결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각막에 궤양이 생기면 여기 이 눈동자 안쪽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눈동자 안쪽으로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궤양이 뭔데? 라고 말씀드리면 궤양은 이제 정상적인 티슈가 움푹 파이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위궤양 같은 것도 위점막에 이렇게 파이는 거를 위궤양이라고 하듯이 각막 궤양은 각막이 파이는 거죠. 그래서 세균성 각막 궤양 같은 경우에는 각막 표면이 이렇게 덮여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이제 밖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여기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틈으로 이제 세균이 파고든 거죠. 요렇게. 여기 파고들면은 요 세균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안에서 증식을 하면서 주변을 녹이면서 앞으로 파고들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세균은 녹농균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록색 표시가 조금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녹농균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록색 삼출음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극심한 안구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막을 파고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력 저하도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을 이렇게 봤을 때 청록색 삼출물이 있다. 청록색 삼출물 눈 사진을 보고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는 항생제를 저만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단순 포진 각막궤양은 이제 헐페스 심플렉스 때문이죠. 헐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1형이겠죠, 당연히. 이 1형에 의해서 3차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헐페스 심플렉스 1이 재활성화되면서 이제 신경을 따라서 각막으로 내려온 거죠. 이렇게. 헐페스 심플렉스가 각막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얘는 주변을 막 이렇게 녹이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느낌이고요. 헐페스 심플렉스는 바이러스니까 세균만큼, 특히 녹농균이잖아요. 이러한 세균만큼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 파고들지는 못하고 주변 세포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주변, 이렇게 그 주변. 요런 식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나뭇가지 모양의 이제 병변을 보인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거죠. 요건 이제 염색을 해서 그 각막 표면에 무슨 상피세포인가를 염색을 안 하고 이제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아야 염색이 되는, 하여튼 요 손상받은 부위가 지금 염색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뭔가 나뭇가지 모양으로 찌지직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단순 포진 각막 궤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헐페스니까 아시클로 보겠죠. 하지만 다 진단만 문제가 나온다. 세균성도 진단, 단순 포진도 진단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진균 같은 경우에는 국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임종평에서 계속 밀더라고요, 얘를.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그냥 말만 한번 드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진균이 포자로 이렇게 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일단은 문제를 딱 보면은 딱 봐도 각막에 뭐가 생겼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각막 궤양인데 딱 봐도 뭔가 이게 녹았잖아요. 각막 궤양인데 얘는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죠. 잘 보면 이런 하얀 점 같은 거, 이런 점 같은 게 이렇게 톡톡톡 있는 게, 점 같은 게 있는 게 진균의 포자다. 포자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 군집을 이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진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치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진균제겠죠. 어쨌든 나온 적도 없고 진단조차도 문제 안 나왔지만 임종평에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추가해봤다. 그래서 위쪽은 결막염, 물론 요거는 각막도 침범할 수 있지만 아래쪽은 각막 궤양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녹내장과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 병이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방수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방수가 이렇게 뿅 나온다. 그래서 이 방수는 여기 앞방에서 홍채를 타고 넘어가서 여기 있는 방수 유출로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유리체가 뒤쪽의 압력을 담당하죠. 뒤쪽에 이제 공간을 얘가 액체가 이렇게 밀어주지 않으면 눈알이 확 찌그러들 거 아닙니까? 요 뒤쪽에 눈의 압력을 유지해주는 게, 내압을 유지해주는 게 유리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안구의 압력을 유지해주는 게 방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가 적절하게 생성되고 필요에 의해서 쓰고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다 빠져줘야 되는 이런 순환이 돼야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앞쪽 그리고 뒤쪽 그리고 외부의 압력까지 이러한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우리 눈이다. 정상적인 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여기 방수 유출로가 어떠한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조금씩 막혀가는 거죠. 아니면은 이 방수가 끈적끈적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방수의 배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방수의 배출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이 압력 때문에 뒤를 밀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시신경이 나가는 부분도 밀리겠죠. 방수 배출이 감소하면서 안압이 증가되고, 이러한 안압에 의해서 시신경이 손상을 받는 그러한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전상 핵심은 이제 안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신경이 손상을 받는 그러한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크게 딱 그림을 봐도 제가 그려놨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각 녹내장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요 개방각 녹내장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기본적인 녹내장이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안압 측정이죠. 안압을 측정해서 안압이 21mmHg가 넘으면 우리가 진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얘가 안압 증가는 사실상 일단은 그 시신경이 손상되니까 환자가 이제 시력 저하를 내원하겠죠?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면 우리가 안압을 측정해서 21보다 높으면 진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안압 증가는 그냥 이 질환의 원인이잖아요. 이 질환의 결과는 시신경 손상이 결과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압 증가가 21을 넘지 않더라도 어쨌든 시신경의 손상이 발생하면 우리는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진단하는 방법은 이제 안저 검사를 하는 거죠. 안저 검사를 하면 자, 요렇게 요런 사진이 딱 주어질 겁니다. 여기가 옵틱 디스크인데요. 자, 옵틱 디스크를 보면은 여기 주변으로부터 신경이 이렇게 오겠죠? 오면서 내려가고 오면서 내려가고 오면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도 내려가고 이렇게도 내려가고 이렇게 막 꼽혀 있겠죠. 이렇게 신경들이 막 이렇게 막 꼽혀 있는데 주변부터 막 꼽히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비는 공간이 생깁니다.
요거를 우리가 컵이다 라고 표현해서 요거를 C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요 공간, 신경이 없는 요 공간의 직경을 보통은 C 이렇게 표현하고, 요 전체 직경, 요 전체를 옵틱 디스크를 따서 D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면, 보통 뭐 바깥부터 죽긴 하는데 어쨌든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면 신경 여기가 점점 뻥뻥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상적이었을 때 C가 이만해야 되는데 신경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C가 이만큼 커져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컵이 증가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저 검사를 통해서 C와 D의 레이쇼, 직경으로 보통 합니다. C와 D의 직경의 레이쇼가 0.6 이상이라면 우리가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진단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녹내장을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압이 21mm Hg보다 높다면은, 물론 시신경 손상은 동반되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바로 녹내장을 진단합니다. 요게 만약에 아니더라도 요 CD 레이쇼가 0.6보다 크다면 우리가 요거를 시신경 유두, 옵틱 디스크죠. 요거를 시신경 유두가 함몰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시신경 유두에 함몰이 있으면은 녹내장을 진단한다. 이때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이에요. 요게 이제 정상인 거죠. 요게 컵이고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0.3쯤 나온대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은 0.3쯤 나오나 봐요. 네, 그런데 요때는 딱 봐도 굉장히 크죠. 0.9라네요. 이러면은 안압이 정상이라도 정삽 안압 녹내장으로 진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폐쇄각 녹내장인데요. 요거는 이제 녹내장이 발생하는 기전에 의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개방이 되어 있지만 물이 잘 안 나가는 개방각 녹내장과 완전 폐쇄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폐쇄각 녹내장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보려면 요게 이제 만성적인 녹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만성적으로 배수가 점점 쌓이면서 점점 누르고, 그러면서 안압이 계속 쌓이다가 안압이 21보다 커지면 이제 녹내장이다 라고 되는 거고, 심지어 안압이 이만큼 안 올라도 얘가 점점 누르면서 시신경이 죽어가면은 요렇게만 해도 우리가 개방각 녹내장이다 라고 했죠. 자, 폐쇄각 녹내장은 뭐냐면요, 여기 배수가 나와서 홍채가 요렇게 덮고 있고, 홍채를 얘가 요렇게 지나서 이쪽으로 배수로를 타고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가 이렇게 꽉 막힌 거예요. 홍채가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이렇게 홍채가 덮어버리니까 방수가 여기 엄청나게 고이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압력이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이거 탁 붙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홍채가 이쪽으로 밀립니다. 홍채가 이쪽으로 밀리면서 홍채가 이 방수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수로의 완전 폐쇄가 급성으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안압이 21보다 크겠죠. 굉장히 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급성으로 완전히 폐쇄되기 때문에 안압의 급격한 증가를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통이나 아니면은 안구 통증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력 저하는 당연히 나타나고 결막이 충혈되거나 부종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떨어지는데 시력이 떨어지는데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 폐쇄강 녹내장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하면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렇게 안압을 측정해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치료는 여기 개방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걸 넣어서 조금 뭐 배출을 조금 해보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폐쇄각 녹내장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즉시 20% 만리토를 투여해야 된다. 완전 응급입니다. 시력이 완전히 갈 수 있어요. 시신경이 다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만리토를 IV로 응급적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채가 얘를 막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후에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하면 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 그래서 너무 헷갈린다. 뭐가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생각하시면은 핵심을 딱 말씀드릴게요. 안압이 21보다 높아. 그럼 정답이 녹내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거 뭐야? 근데 딱 봤더니 안압 측정이 돼 있어요. 21보다 크면 무조건 녹내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그러면은 시신경 유두 함몰이 되어 있다고 표현이 돼 있거나 아니면 안저검사에서 CD 레이쇼가 0.6보다 크면 녹내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막 기전이랑 막 설명했지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데 안압이 22보다 커. 그러면 녹내장인 거예요.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데 CD 레이쇼가 0.6보다 커. 그럼 녹내장인 겁니다. 자, 그런데 눈도 안 보이는데 머리도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폐쇄각 녹내장인 겁니다. 뭐 해야 돼? 만리톨 투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인데요. 백내장이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딱 한마디만 하자면 요거 딱 보자마자 백내장이다 라고 진단하시고 수정체 혼탁을 보시고 백내장이다 라고 진단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치료로 초음파 유화술과 그 다음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끝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 없이 백내장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정체 혼탁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초음파 유화술과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서 얘가 뭔데? 라고 궁금하시면은 여기 딱 보셨을 때 여기가 이제 수정체죠. 여기 수정체가 주로 노화에 의해서 이러한 단백질의 변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여기가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주로 흰색이 낄 거니까 흰색이 없네요. 있나? 이게 이제 주로 흰색입니다. 흰색이 이렇게 낄 거니까 여기서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흰색이 막 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치료로 뭘 하냐면은 여기를 갈아요. 여기 초음파 유화술을 하죠. 딱 넣어가지고 여기서 초음파로 여기를 다 갈아. 싹 수정체를 싹 갈아요. 깨끗하게 갈아서 새 인공 수정체로 끼우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게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 수정체 삽입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내장이 끝인데요. 자, 근데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가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백질이 껴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홍채가 여기 있으니까 동공이 이만하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만큼은 지금 싹 다 혼탁하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밤이 됐어. 밤이 되면은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홍채가 이만큼 열리겠죠. 좀 극단적으로 이만큼 열렸다고 칠게요. 이만큼 열렸어.
그러면은 지금 이 부위에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야간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를 보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럴 수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혼탁하잖아요. 혼탁하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혼탁하면 밀도가 증가하면 굴절율이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여기서 굴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앞쪽으로 상이 맺힙니다. 그래서 근시가 악화되거나 아니면은 노안이 일시적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굴절 때문에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합니까 하면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요 그림 수정태 혼탁을 확인하고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하면 되겠다. 자, 안과 여기 앞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기전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자면은 자, 세균 결막염 화농성 분비물과 눈곱이 있으면 진단하는데 시험에 나온 적 없다. 유행 결막염은 일단 전염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출제된 질환들 중에서는 유행 각결막염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 어쩌고 하면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혈과 눈부심도 있다면은 100%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레르기 결막염은 가려우면 무조건 알레르기 결막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대 유두가 없으면 계절성, 있으면 둘 중 하나인데 봄, 여름이거나 콘택트 렌즈거나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 되겠다. 자, 각막계양은 청록색 삼출물이 보이면은 세균성. 그 다음에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바짝바짝 하면은 아시클로보다 아니죠? 헐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균은 나온 적은 없고 이렇게 뭔가 이런 점 같은 게 보이면은 군집이니까 진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압 측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압이 눈이 안 보여. 근데 안압이 21보다 커. 녹내장입니다. 눈이 안 보여. 근데 CD 레이쇼가 0.6보다 큰 시신경 유두 함몰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정상 안압 녹내장입니다. 야, 이거 정상 안압이야 개방성이야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폐쇄각 녹내장은 급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압이 굉장히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 및 안구 통증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 지금 홍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홍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급격한 안압 증가로 여기에 이제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공관략근이 퍼지는 거예요. 동공관략근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수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동공이 산대되고 그 다음에 빛 반사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적을게요. 동공이 산대되고 빛 반사가 저하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급성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폐쇄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20% 만리토를 IV로 투여하시면 되겠다. 자, 백내장은 수정태 혼탁을 딱 보고 요 사진을 딱 보고 진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과에 대해서 여기 앞쪽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기 뒤쪽 파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